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의 그날 이후 200일 가까이 지났지만 가족들의 달력은 멈춰 있습니다. 왜 유족들이 여전히 거리에 서 있는지 오늘 9시 뉴스에서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검찰은 아직 진상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치안과 경비를 책임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결론을 못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KBS가 취재해보니 경찰 또 검찰 수사팀 모두 구속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기소까지 미루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원동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참사를 예견하고서도 방치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데는 김 청장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은 특히 사건 송치 전 검찰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수차례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부지검은 김 청장의 집무실을 2차례 압수수색하고 2차례 소환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지난 1월 바로 기소한 것과 달리 김 청장에 대한 결론은 넉 달 가까이 내리지 못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검찰 수사팀은 김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의견이었지만 대검에서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팀은 구속된 이임재 전 서장보다 김 청장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이 있고 참사를 예견하고도 방치한 정황이 뚜렷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대검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신병 확보가 불필요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수사팀은 이에 지난달 말쯤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려고 했지만 대검은 내용을 보강하라며 이마저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KBS의 질의에 대검 관계자는 유례없는 참사여서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협의한 것이라면서 해외 사례를 보면 청장급이 법적 책임을 진 일은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검은 대검과 마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협력하면서 종합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검찰과 경찰은 김광호 청장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했다면 참사도 막을 수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주된 근거는 김 청장이 참사 1시간 전에 이태원에 인파가 몰렸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 안 했다는 겁니다. 참사 당일 김 청장의 행적을 KBS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어서 황다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토요일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의 치안 현안은 용산 집회와 헬로윈 두 가지였습니다. 오전 10시 35분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김 청장에게 금일 가장 혼잡 예상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날 이미 역대 헬로윈 가운데 가장 많은 112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당일은 더 혼잡할 거란 보고였습니다. 김광호 청장이 집무실로 출근한 건 낮 12시. 집무실에는 서울 어느 구역이든 직접 볼 수 있는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녁 6시 34분 112 상황실로 압사당할 것 같다는 첫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이태원 인파 관련 신고가 빗발칩니다. 김 청장 집무실에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무전기 1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 청장은 용산 집회가 끝난 저녁 8시 33분쯤 수고했다는 무전을 남긴 뒤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퇴근 후인 밤 9시 37분과 48분에는 홍보 담당관이 2차례 이태원에 인파 몰렸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보고했습니다. 9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반이라도 병력 투입을 했다라면 이 사태는 막았다. 동의하십니까? 예, 진작 동의하죠? 상황실에서 빨리 인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김 청장은 112 상황실의 대응을 지적했지만 서울 관내 경비 인력을 지휘하는 건 김 청장입니다. 김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9시 40분을 전후에 홍보 담당관이 보낸 언론 보도 관련 보고를 받고 따로 지시를 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팀은 이때 용산 집회에서 철수한 경력 4,000명 중 일부라도 이태원에 보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네, 사회부 원동희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원 기자, 이 대검찰청 표현을 빌어서 기소에 신중하자는 이유 뭡니까?
네, 취재진이 물어보니 두 가지 사례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하나는 아카시시 압사 사고인데요. 당시 불꽃놀이를 보려고 좁은 육교에 1,800명이 모이면서 200명 넘게 부상을 당했는데 당시 경찰 책임자급은 처벌받지 않았고 경찰 경비 실무자급까지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또 세월호 사건에서도 해경지휘부가 2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언급을 했는데 그만큼 대형 참사에서 책임자급의 처벌이 어렵다라는 점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그럼 경찰과 서부지검은 고려하지 않고 구속 의견을 냈던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사팀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전문가들에게 좀 검토를 요청을 했는데요. 네. 먼저 아까 말했던 아카시시 압사 사고와 관련해서는 당시에도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고, 일본에서도. 네, 네. 그리고 또 거의 10년이 지나서 책임자 기소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도 했었고요. 또 세월호 사고와 비교했을 때는 이번 이태원 참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또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대처할 좀 여지가 많았다라는 지적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대검과 서부지검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저희가 공식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네. 대검에서는 일종의 일선 수사팀과 일종의 스파링 파트너로서 좀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또 대검 한 간부는 일선 수사팀에서 좀 피의자를 만나거나 직접 사건을 접하면 피가 끓어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부분,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줬습니다. 또 서부지검 역시 집단 지성을 모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공식적으로는 마찰을 부인을 했습니다. 네. 김광건 서울청장 부분은 그렇고 지금 검찰 수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김광호 청장의 기소 여부가 결정이 안 되면서 다른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멈춘 상황입니다. 네.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했던 윤희근 청장에 대한 수사도 멈춘 상황이고 또 정보문건 삭제에 관여했는지 들여다봤던 조지호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수사도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200일째인데 유가족들은 참사 후 200일이 지나도록 책임자 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동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